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릴 주식회사 인진의 대표 송영준입니다. 주식회사 인진은 바다의 파도에서 전기를 만드는 이 파력발전이라는 분야를 한 10년째 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 인진의 좌충우돌, 창업 스토리와 이 파도로 전기를 만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2011년도에 주식회사 인진을 창업을 했고요. 10년 정도 이제 이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SK 주식회사,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대기업에서 에너지와 화학 관련된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고 2010년도에 SK를 나와서 SPG라는 수소 에너지를 다루는 중소기업에서 2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2012년도부터 이 파력발전에 도전하게 되었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파력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저 컨테이너처럼 생긴 안쪽에 발전에 필요한 기계장치, 발전기, 제어장치 이런 것들은 다 육상에 설치가 되고요. 바다에는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유체와 그 부유체의 움직임을 육상의 발전장치로 연결해주는 그런 로프, 최소한만 바다에 설치가 됩니다. 그럼 파도가 칠 때 부유체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로프를 통해 이제 육상의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2015년 말에 제주도 북촌이라는 곳에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설치한 발전 플랜트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움직이면 저 로프가 당겨졌다 다시 감겼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파도 치듯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파도 치듯 나오는 전기를 다 합쳐서 일정하게 저희 전력 계통에 보내는 것까지 테스트가 다 되어 있고요. 이제는 이것으로 실제 상용 제품을 개발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 상용화된 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이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한 2000년 정도에 이제 상용화가 됐죠.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그제서야 이 바다에 있는 에너지, 해양 에너지를 상용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대표적인 해양 에너지인 파도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비교적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파도라는 에너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전력 사용량만큼 에너지가 있어요. 굉장히 풍부한 에너지고 또 태양광이나 풍력만큼 경제적일 수 있는 에너지고 또 태양광 풍력보다는 훨씬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면 태양광보다 6배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에너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 세계에 있는 그 파도 에너지의 그 존재량, 부존량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회색 지역은 파도가 약해서 파력 발전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나머지 푸른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지역들, 그중에서 색깔이 진한 곳일수록 굉장히 파도 에너지가 좋은 지역이고 발전하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파도로 전기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 두 번째 포인트 업서버라고 하는 방식, 주로 파도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 또는 그 세 번째 오실레이팅 웨이브 서지 컨버터라고 하는 방식, 주로 파도의 수평 왕복 운동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들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인진의 방식은 이 두 번째 포인트 업서버 방식의 조금 더 개선된 형태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포인트 옵서버 방식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도의 이제 위아래 운동 한 가지만 회수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저 인진의 방식은 앞에 영상처럼 저 노란색 부유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든지 수평으로 움직이든지 뭐 회전을 하든지 움직이기만 하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킨 이유는 저희는 가까운 곳에, 가까운 바다에 이 파력 발전을 설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대부분의 파력 발전들은 먼 바다에 설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먼 바다가 파도가 좀 더 풍부해요. 그리고 대규모 아주 큰 발전 단지를 만들기에는 가까운 바다보다는 먼 바다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먼 바다가 아니라 가까운 바다를 주목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SK에서 근무할 때 이런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가가 굉장히 뭐 100불 이상 올라가고 그랬을 텐데, 그때 SK에서 섬에 디젤을 팔고 있었거든요. 이 경유를 팔고 있었는데, 그 경유로 섬에서는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대규모 발전소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디젤 발전이 탄소 배출이 사실 많은 그런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디젤 발전을 이런 깨끗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이 섬에는 파도가 풍부하니까 그 파도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먼 바다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만들어진 전기를 섬으로 가져오는 전선, 해저 송전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는데 그런 비싼 케이블을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저 송전 케이블을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가까운 데 설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까운 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파력 발전 방식을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가까운 바다는 먼 바다보다 파도가 조금 약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저런 모든 운동을 다 전기로 만드는 그런 파력 발전을 연구하게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파력 발전을 막 엄청난 큰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사람이 적게 사는 섬 같은 지역, 그래서 큰 발전소와 큰 송전탑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래서 디젤 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 근처에 풍부한 파도로 전기를 만들게 하자, 그렇게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고 도전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쭉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한 9개 정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용화가 되면 9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파도로 전기를 만드는 데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 9단계 상용화까지 간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일 가까이 간 데가 한 6단계, 7단계, 8단계, 뭐 실용화 단계라고 하는 그 정도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 주식회사 인진이 그 7단계에 해당을 하고, 그런 정도의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 30개 그 정도밖에는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20, 30개 회사 중에 가능하다면 다른 회사들보다 먼저 상용화를 시켜야지, 이제 이런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파도 에너지가 많이 생소하시죠? 사실 이 파도 에너지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에너지인데, 사실 이 파도로 전기를 만드는 그 생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해왔던 생각입니다. 최초의 특허가 벌써 180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설계할 수 있고 발명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연구는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고 사실 거의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파력 발전을 상용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익숙한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는 태양광 첫 번째로 떠오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풍력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에너지가 가장 많은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예요. 태양광이 제일 많고 풍력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파도거든요. 근데 이 파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세 번째로 많지만 그 에너지만으로도 벌써 우리 전 인류가 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왜 늦게 상용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되었냐면 가장 많은 에너지이고 또 가장 익숙한 에너지인 태양광을 상용화시키려는 데 가장 먼저 노력을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상용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은 사실 1980년대쯤 되면은 벌써 뭐 전자계산기나 시계 같은데 이 태양광 판넬이 붙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태양광이 이렇게 상용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양광만 가지고는 이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인 풍력, 바람을 전기로 만드는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또 연구가 되어서 한 2000년 정도 되면은 이제 풍력 발전이 굉장히 이제 상용화가 시작이 되고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많이 익숙해지게 된 거죠. 이 파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이 이미 상용화된 한 2000년이 넘어서야 사람들이 태양광 풍력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구나.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고 또 질 좋은 에너지인 이 해양 에너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이 해양 에너지는 흔히 웨이브 앤 타이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도와 조수간만의 차,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파력 발전은 그런 배경에서 한 2000년 이후부터나 이제 상용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돼서 아직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태양광, 풍력, 파력은 이 어떤 생태계의 그 피라미드랑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 태양광은 이 풀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존재하지만 가장 약하죠. 근데 이 풀을 먹고 자라는 초식 동물은 풍력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태양이 이 지구를 비출 때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지역적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태양광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보다는 에너지가 적지만 태양광보다는 더 강하죠. 파도는 그 바람을 먹고 자랍니다. 육식동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면 파도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풍력보다는 에너지의 양은 적지만 대신에 풍력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에너지의 강한 정도를 1이라고 하면 풍력은 한 2.5 정도, 파도는 한 50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질이 좋은 에너지고 이 강한 에너지라는 것은 아직 파도가 파력 발전이 많이 설치 안 해서 그렇지 태양광이나 풍력만큼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가격도 낮아져서 태양광, 풍력 그 이상으로 경제적인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파도만의 장점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는 전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파도는 웬만하면 밤에도 치고 항상 치죠. 그래서 이 파도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더 꾸준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더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 중에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료는 석탄이에요. 석탄이 내뿜는 그 이산화탄소 양을 한 1000 정도 된다고 보면은 가장 화석 연료 중에 그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는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도 한 500 가까이, 한 480, 그 정도 이제 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이 태양광 발전도 그 패널을 만들고 뭐 설치하고 이런 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랑 비교해서 한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이 탄소 배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또 한 6분의 1 정도로 탄소 배출이 적어요. 그래서 훨씬 또 친환경적이고요. 또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 어쨌든 무엇인가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는 뭔가 환경에 영향을 주기는 하거든요.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이 파력이 좀 더 적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은 에너지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뭐 한 100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파도로 전기를 만들 때는 아까 50배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필요로 하는 면적이 50분의 1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50분의 1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풍력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풍력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보이고 근데 이 파력 발전은 굉장히 낮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비주얼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시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소음 이슈 이런 것들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그 이 블레이드라고 하는 그 바람개비가 바람을 가를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파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 소리가 나도 아까 영상에서 보신 그 컨테이너 안쪽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방음이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서 또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거죠. 실제로 그 해외 어떤 연구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바닷속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어초라고 해서 물고기 집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어쩌면 더 좋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이나 풍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 파력 발전 같은 해양 에너지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파도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에너지예요. 보통 파도가 거친 날은 날씨가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많이 부는 흐린 날이거나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많이 안 되는 날인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그런 쨍쨍한 그런 날씨인 경우에는 보통 또 바다가 잔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좋을 때는 태양광이 좀 약하고 태양광이 좋을 때는 파도가 좀 약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또 굉장히 궁합이 좋은 그런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 에너지가 상용화가 된다면 뭐 태양광, 풍력 말고도 또 파력, 또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좋은 뭐 조력 같은 해양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사회가 이 신재생 에너지 100% 그런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가는데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파력 발전을 개발하는 것을 계속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한 300개 정도의 파력 발전을 상용화 시키려는 주체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30개 정도가 이 뭐 실용화 단계라고 하는 한 6단계, 7단계, 8단계 저희를 포함해서 그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30개 정도 되는 회사들 중에 저희처럼 가까운 바다에 설치하는 방식은 한 저희를 포함해서 인진을 포함해서 한 3개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다 먼 바다에 설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진이 가까운 바다에 설치하는 온쇼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가까운 바다에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가장 상용화에 가깝게 와 있는 그런 회사고요. 또 이 먼 바다에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가까운 바다에 설치하는 방식이 좀 더 상용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진이 첫 번째 파력발전 상용화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저희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두 단계가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상용 실증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제품이랑 동일한 것을 어딘가에 설치해서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단계가 되면은 8단계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프로젝트가 두 군데서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올해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좀 딜레이 돼서 이제 내년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캐나다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캐나다 중앙정부 프로젝트예요. 근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이 돼서 한 8월인가요? 그때 계약도 했고요.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내후년 정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한참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까 베트남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 캐나다 프로젝트도 그렇고 다 섬 지역이에요. 베트남도 한 500명 정도 사는 작은 섬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모아찻 무찰랏이라고 하는 그 인디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인디언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디젤로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 파도로 클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중앙정부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두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도 잘 완수를 하면 저희가 이제 8단계 이상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좀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 큰 프로젝트까지 하고 나면 이제 9단계 상용화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큰 프로젝트들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프랑스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다른 또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어쩌면 저희가 제일 먼저 상용화될지도 모르겠다. 제일 먼저 깃발을 꼽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인진이 달려온 이제 현재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은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파력 발전을 상용화하겠다고 결심하고 도전을 시작한 게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제 흐른 거죠. 그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3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3명이서 뭐 조그만 책상 3개 정도 들어가는 사무실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땐 당연히 이제 기술 개발 단계도 9단계 중에 이제 1단계에 불과했었고, 관련된 특허도 한 건밖에 없었고, 또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 2억 5천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1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사람 수도 한 25명 정도 늘어났고, 기술 개발 단계도 9단계 중에 이제 7단계 정도 왔고, 특허는 뭐 국내와 해외 포함해서 한 126건 정도로 늘어났고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누적으로 19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데스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업을 결심하게 된 때는 SK에 근무할 때였는데, 그 SK를 다닐 때의 느낌은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어떤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항상 좀 안심이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어요. 뭐 일을 좀 잘하고 못하고지 뭐 일을 못한다고 뭐 월급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일은 잘하는 편이어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인정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10년 정도, 8년 정도 다녔죠. 8년 정도 다니면서 계속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라는 데는 회사에서 어떤 짜여진 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그때 있었는데, 이 8억 발전을 포함해서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창업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이제 2010년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사표를 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또 뭐 생각이 나쁘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자신 있게 사표를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창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로 창업하면은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 대기업이라는 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좁은 영역을 배우거든요. 근데 창업을 하게 되면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일부밖에 모르고, 그래서 창업한 환경과 좀 유사한 환경에서 좀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다닐 때의 느낌은 이 보시는 사진 같은 느낌이에요. 항공모함은 바다의 파도가 거칠어도 그 파도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중소기업에 있으면 그 파도가 다 느껴집니다. 막 그 파도에 의해서 배가 유동치는 것들이 다 느껴져요. 굉장히 좀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중소기업에서 한 2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해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2012년에 딱 창업을 했습니다. 그 중소기업도 나와서. 근데 그때의 느낌은 이 보시는 사진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자신 있게 창업을 딱 했는데 정말 이 망망대해, 아주 넓은 바다에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이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큰 파도가 와도 막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재 2021년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스밸리, 뭐 죽음의 계곡, 뭐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흔히 제이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J자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제이커브라고 하는데, 처음에 창업하고 나면은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회사에 어떤 결국 돈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회사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먼저 투자가 돼야 돼요. 저 인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90억 원 정도를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9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서야 본격적으로 회사에 어떤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회사가 계속 힘든 시간인 거예요. 그 힘든 것이 계속 계속 힘들어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그런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저 제이커브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한
그 J커브의 이제 뒷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J커브의 가장 바닥,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지는 그 데스밸리의 바닥을 지나고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중간에 어느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창업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 데스밸리가 얼마큼 길고 짧은지, 얼마큼 깊고 얕은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창업자들은 다 저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한 가지 예만 딱 드려드릴게요. 대표이사가 가장 비참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월급날 월급을 못 줄 때예요. 저는 월급날 월급을 못 줘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나중엔 다 줬습니다. 근데 그때 느껴지는 그런 비참함, 또 그 상황이 잘 해결될 거라는 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 데스밸리를 지나면서 정말로 회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때로, 그러니까 제가 SK 이노베이션이죠, 지금은. 그 회사에 사표를 내던 2010년 3월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창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지금은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거기서 오는 그 행복감, 만족감 이런 거는 다른 그런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대가로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그것이 또 굉장히 우리 사회에 또 사회가 좋은 신재생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그런 시대로 가는데 기여할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도전을 시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언젠가 내가 창업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다고 창업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계획대로 되는 건 기적이에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한 대로 되면 기적이더라고요. 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욕심이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고. 근데 정말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동기는 전혀 버티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 동기만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때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돈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루고 싶은 어떤 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나가 보겠다라는 각오가 되었을 때 창업하시기를 권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환경이나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랑 싸웠고 B랑 싸웠고 C랑 싸웠고 D랑 싸웠다면 A가 잘못됐고 B가 잘못됐고 C하고 D가 잘못돼서 그런 것일 것보다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과 싸울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그땐 반드시 나한테 무슨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 데스밸리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했던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내 그 마음을, 멘탈을, 마인드를 어떻게 지켜내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런 어떤 뭐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마음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황은 똑같이 힘들고 파도는 똑같이 거센데 점점 그 거센 파도가 그렇게 거세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이 큰 파도, 예전과 같은 파도인데 지금은 그 파도가 잔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창업의 파도, 그런 파도에서 정말 잘 견뎌낸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잘 견뎌낸다면 결국 그 파도를 이겨내는 체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창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창업을 할 때 이 바다라는 영역이 아직 굉장히 많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다에 대한 창업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요일엔 바다톡톡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린 주식회사 인진의 대표 송영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